자, 오늘 2월 시계 마감 시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감 시황을 찍는 프로그램이 계속 껐다 켰다 이래가지고 너무 늦어졌네요.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프로그램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 코스피 0.48% 하락, 그리고 코스닥 1.5% 하락인데, 사실 하락하는 양보다 질이 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지수의 영향을 우리가 좀 많이 받는데, 통상 본장이 안 좋으면은 본장에 대한 하락을 하고 개파락을 하고,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이 강해지면은 지수 선물 때문에 조금 끌려 올라온, 어제가 좀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현재 지수 선물도 0.28% 정도 마이너스인 상황, 본장도 1% 넘게 마이너스인 상황, 그 상황인데다가 미국, 제가 본장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플러스 1%대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하락의 질이 좋지 않다. 유럽 시장도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정도가 일단은 하락의 정론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그러면 첫째, 코스피보다 왜 코스닥이 하락을 많이 했나요? 코스피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이쪽 장기 입항대 가격대, 지난 10월, 11월, 12월 때 고점 요 구간에서 지금 저항이 크게 걸려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뚫기 위해서 제 드린 말씀 똑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뚫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한번 밀렸다가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랑 분위기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때 인플레이션 한참 이제 이때도 이제 막바지였지만, 지금은 정말로 실제로 금리 인상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분위기는 다르다. 거기다 경기 침체 얘기가, 이때는 영찬육이다 경착륙이다 그러지만 이제는 뭐 아예 경기 침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상황 자체도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뚫을 건데 그렇게 쉽게 뚫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오히려 코스닥이 많이 빠진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코스피가 먼저 치고 갔기 때문에 코스닥이 늦게 치고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각도가 코스피보다 가팔랐다.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폭은 더 넓었다. 가팔랐던 게 1월에는 코스피가 나왔고 2월에는 코스닥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지금 아까 11월, 12월 코스피에서 뚫지 못한 고점을 코스닥은 이미 돌파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메리트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심 정말 안 좋죠. 왜 안 좋은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6천억 정도, 6,3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 코스닥에서 2,200억 매도, 한 8,500억 정도 매도를 했죠. 좋은 점이라고 본다면은 일단 그래도 외인 수급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 정론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별주입니다. 첫째는 제가 시장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하락의 질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코스피가 최근에 조금 주춤했던 운송장비, 자동차 쪽이죠. 이쪽이 조금 견조하고, 금융 쪽도 진짜 많이 헤맸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못 올라왔던 쪽이 조금 키 맞추기처럼 올라오는 정도의 흐름이지, 시장 전체가 뭐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뭐 보니까 대웅제약, 휴지제약 아까 보니까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쪽. 그래서 못 올라왔던 금융과 운수장비 쪽, 그리고 보험 쪽, 이런 쪽에 좀 시장을 맞춰졌지,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하락 종목 숫자가 너무 많아요. 0. 어, 0.48% 빠졌는데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보다 2배 반이 많아요. 그럼 정말 하락의 질은 좀 안 좋고, 또 하락폭도 큽니다. 하락폭도 크기 때문에 질이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수 대비 하락폭이 크다는 거는 운수장비나 금융업 쪽이 절대 작은 섹터가 아니거든요. 이런 쪽에 받쳐주니까 지수는 되게 멀쩡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개별 종목들 중에는 하락 종목들이 너무 많더라, 크더라. 코스닥은 더하죠. 거의 하락을 하면은, 일단은 지금 보시면 제가 클릭했던 요게 카카오 게임즈가 되게 색깔이 상대적으로 연하잖아요. 2.67%입니다. 그러니까 2%대는 기본이란 얘기예요. 2%대는 기본이고, 조금만 작아도 뭐 5%대, 상하 프로대가 4.47%, APS 홀딩스 5.52%, 이건 뭔가요? CJEMN 3.65%, 좀 큰 쪽을 갈 거예요. ST큐브 7.98%,
한 4%에서 3%에서 한 5, 6%까지는 오늘 기본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덩어리가 좀 큰 종목, 이건 뭔가 휴젤은 뭐 18%씩 빠지고, 오히려 시장은 지수가 개별 종목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잘 견뎌준 편일 수도 있어요. 왜냐? 일단 LNF 같이 큰 종목들, 덩치가 큰 것들, 에코프로비엠, 이게 시장을 잡아줬고, 오스타임플란트 이런 것들이 시장을 잡아줬고, JYP 이런 것들 있죠. 큰 것들이 시장을 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 지수가 좀 덜 빠진 것처럼 보였고, 둘째 이겁니다. SM입니다. SM. SM하고 하이브, SM 하이브가 저는 오늘 이 하락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SM 하이브라고 보는데, 약간 옛날에 LG 엔솔이 상장했을 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하이브도 오늘 거래량의 전일 대비해서 하이브가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8조가 넘는 시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서 수급이 600%가 넘게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SM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대비 288%, 300% 정도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종목도 작은 종목 아니죠. 2조가 넘는 2조 7천억짜리 종목인데, 이쪽에 수급이 몰렸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두 종목 전부 다 개인이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또 개인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가별 종목들 갖고 있는 종목도 던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SM을 하이브가 12만 원에 주당 12만 원에 인수한다는 얘기니까 12만 원 언더에서 사면은 남는 장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시장을 기론했다. 옛날에 LG 엔솔이 상장했을 때 이랬었거든요. LG 엔솔은 뭐 대단한 기업이 고 하니까 그쪽으로 수급이 막 몰려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는 시장의 교란이 심했어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이제 엔솔처럼 뭐 이제 2, 3일 정도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오늘 수급 교란이 좀 심해서 오히려 개인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들의 시장에 이런 이슈를 가져오다 보니까 코스닥이 거의 뭐 멸망 수준입니다. 멸망 수준. 제일 연한 파란색 셀트론 헬스케어 2.5%입니다. 1200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종목이 4배가 더 넘게 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낙폭이 되게 큰 거예요. 위메이드 6.97%뭐 이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 자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4배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숨겨진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광림입니다. 광림이 보시면 어제까지 거래가 되고 오늘 거래가 정지됐거든요. 보시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제까지 거래량이 있단 말이에요. 69만 8천 주예요. 그리고 마치 들을 것처럼 이때 한번 또 자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몰려가기 쉽고, 또 이게 쌍차 테마 때문에 너무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고 잘 아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단은 정지가 됐습니다. 횡령 배임 때문에 정지가 됐는데, 사실 제가 방송할 때도 쌍방울, 광림 이런 거 쳐다보지 말자, 이거 좀 법적인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피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물려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쉽게 손절하고 나가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투심도 좀 안 좋아지고 세력들의 투심이 진짜 안 좋아지는 거죠. 세력들의 투심이, 이러다가 또 내가 딴 거 하다가 주가 조작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도 조금 손을 조금씩 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광림도 정지를 당한 만큼 오늘 좀 시장 전체적으로 투심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 정도 하라고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빠진 것도 아니고, 또 맞을 자리에서 맞았고, 아까 보시면 맞을 자리가 아닌데 맞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거의 뭐 코스닥도 장기 입형대 가격에서 한 번 정도는 또 쉬어 가줄 때에서 맞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맞을 자리에서 맞췄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예상 범위 내에 있고,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 매일 올라갈 수는 없다. 제가 좀 말씀드렸죠. 상승은 추세는 오래 가지만 각도는 하락 추세보다 완만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이 매물들 다 소화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아직도 멀쩡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 주수급 주체인 외국인이 손을 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매도할 수 있죠. 근데 전체적인 추세가 살아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올해 10월부터만 가지고 있는 건 초도 13조 원을 어치의 주식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이 슬슬 드릉드릉하죠. 개인들 매수세가 설설 들어오죠. 투심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투기 심리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서야 덜 던지고 나갈 겁니다. 언제 개인들의 이자 부담이 좀 줄고 가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이 좀 줄었을 때 경기가 좀 살아난다, 과열된다 했을 때 과열됐을 때 이제 그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